현대시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컨셉을 제시할 때 말했다시피 뭐 현대든 고전이든 시 분석에서 상수 변수, 즉 항상 있는 거, 시적 화자,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각을 드러내는 게 정서다. 근데 변수가 있다. 생각해줘라. 처지 상황, 어떤 처지냐 상황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된다. 그럼 정서는 달라질 수 있거든. 자, 그리고 시적인 화자는 항상 있다. 시적인 화자는 항상 있다. 표면 드러나 있는 거냐, 표면에 없이 감추어진 거냐, 이 차이일 뿐이다. 자, 그리고 시적 대상은 대개 제목에서 드러난다. 제목에서 드러난다. 현대시일 경우에는 제목을 좀 읽어주기를 권한다. 그리고 정서는 지향성이 유일한 기준이다. 원하는 거냐, 바라는 거냐. 그러면 파지티브 긍정이다. 원하지 않는 거냐, 바라지 않는 거냐. 뭐 그럼 네거티브 부정이다. 단순히 긍정 부정이라고만 가면 시어를 암기하는 쪽으로 가기 쉬우니까 그러지 마라. 시어는 암기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대시는 고전시와 더불어서 상수변수를 똑같이 다뤘고 지난 영상에서는 고전시의 특징 해가지고 조하냐 분리냐 흥이냐 한이냐의 컨셉을 어필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리고 상수 변수 구역에서 표현상 특징하고 시어식 구풀이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 이건 진짜 빼박이에요. 자, 그런데 낯선 시가 나왔었을 때 대처 능력을 키우려면 이런 시 분석의 기본 툴에 따르면서도 최종적으로 시어식구 계열화를 나는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어식구 계열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비유, 연관성, 관련성, 비유, 관련성, 연관성을 가지고 시어식구 계열화시키는 연습까지도 가주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시적인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는 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누구라도 어렵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의 땅, 나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 걸어만 간다. 그러면 뭐 상수 변수에 따라서 상수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애, 제목에 따른 거, 그다음에 시적 상황에 대한 거, 요 1, 2에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밑줄진 기억에 답답하다 하면서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 생각에 드러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바람, 종다리, 뭐 고맙게, 보리밭, 니은, 부분 문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가볍다. 그러니까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가볍게나 가자, 지향성을 드러내죠. 가쁘게나 가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 나비, 제비, 깝치지 마라. 다 보고 싶다. 나대지 마라. 나는 뭐 다 보고 싶다. 시적인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 그리고 발목 시리도록 땀 흘리고 싶다. 보고 싶다. 흘리고 싶다. 시적인 화자의 이제 지향성을 드러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미주친 A 거쳐서 같이 비유가 되면서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기는 지금 좀 우왕좌왕하는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을 드러내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웃음도 있고 서름도 있어.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시적인 화자의 생각과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이에요. 웃음도 있고 서름도 있고, 그러니까 다리를 절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균형이 안 맞을 때 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상해 보면 웃음과 서름은 좀 서로 다른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니까.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겠네.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요.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자, 여기 판잣집, 리을 불타는 해바라기,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근데 누구라도 이 정도에 주목하겠지? 울상. 예컨대 밑으로 쭉 내려오면 흥그러워진다, 웃으며. 이게 좀 사뭇 다른 정서잖아요. 나디콜이잖아. 근데 이건 뒷부분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 리을에서 불타는이 나오고 잿더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불타서
화려해지는 것보다는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 게 더 가까운 연상일 거 아니야. 개나리가 나오고 소녀, 개나리는 작고 노릇노릇하고 거기에 이어서 삐 소녀가 나오는데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흥그러워진다 웃으며. 1, 2연 쪽의 내용과 마지막 연에 흥그러워진다, 흥겨워진다, 웃으며가 사뭇 나리콜이죠. 그럼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즉 환기하려고 하는 이제 정서는 1, 2연 쪽과 마지막 연 쪽이 조금 다른 거죠.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사실 그 최종적인 목표가 10월 19 개월화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난 늘 말하지만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심상 이미지 중심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10월 19 선택과 배열의 원리를 포착하고 계열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현대시뿐만 아니라 이건 고전시에도 해당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고전시에는 고전시의 특수성이 추가될 뿐이고. 근데 10월 19 선택과 배열의 원리는 비유예요. 비유. 소위 말해서 메타포라고 하는 거지. 관련성, 연관성, 관련성을 포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시는 상상하지 마세요. 연상해야 돼요. 시는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연상하는 거야.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를 봐. 오동나무 첫 여름 그립지 아니한가. 일단 시적인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는 시어는 이게 그립다 튀어나왔잖아.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네가 남기고 간 기억. 근데 여기서 1, 2, 3, 4 거쳐서 자 기억, 네가 남기고 간 기억 하다가 날아온 소식, 자 소식, 글자 이렇게 나. 소식, 글자. 그럼 편지를 연상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얘는 이거에 대해서 쾌활한 5월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써요. 제목이 5월 소식이야. 그러니까 5월에 날아든 소식, 글자에 적힌 소식이 쾌활하다, 반갑다, 울렁거리기도 한다, 근데 또 가엾기도 하다.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시적인 화자의 정서 관련 시어들이 많이 나오는 구역이 요 구역이에요. 참고로 시적 대상은 대체로 제목에 나온다고 했잖아. 아니면 제목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연을 보게 되면 날마다 밤마다 섬 근심스러운 풍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바닷가 쪽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풍랑은 파도와 바닷물과 관련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밀려오는 이라는 시어가 나온 거예요. 풍랑 밀려오는 하면서 얘를 우는 오르간 소리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10월 19 계열화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니까요. 이미지 중심의 시일 때 10월 19 계열화까지 가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질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최종 목표로 연습을 하는 게 지금 포커스예요. 얘 또 봐. 이제 와사등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낯설진 않은 텍스트죠. 자, 차단한 등불. 와사등이 등불이니까 이제 시적 대상으로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걸려 있다. 홀로.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 쪽이겠지. 슬프다. 정서 관련 시어겠죠. 네, 그런 다음에는 시어시고 계열화를 또 스탠바이 하라는 거예요. 상수 변수에 따른 체크 포인트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을 체크해 나가다가 시어시고 비유에 중점을 두고 시어시고 계열화 시키는 것도 동시에 해 나가야 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연습을 해보면 잘 할 거예요, 나보다. 그리고 이게 돼야 낯선 텍스트가 나왔을 때도 한 번에 쭉 읽고 이제 문제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질 겁니다. 다시 이어서 보면 요 라인부터 볼게. 자, 슬프다. 신호냐? 슬픈 신호냐? 근데 황혼에 젖어 그랬어.
황혼에 젖어. 일단 등불은 낮에 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황혼. 근데 여름 해가 접었대. 여름 해가 접었으니까 낮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슬프다 했었을 때 건조한 것보다는 촉촉한 게 연상되니까 젖어. 그 밑에 스미는 눈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슬픈, 젖어, 스미는 눈물 이 구역. 자 그리고 밑줄진 B 구역 부분 문제가 있는데 시적인 화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낯설대요. 인식과 태도 정서, 인식과 태도 생각을 드러내는 구역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오른편에 오게 되면 바로 무거운 비애하면서 이제 정서 관련 시어가 있어요. 비애라고. 그 비애와 슬픔은 연결되잖아. 슬픔, 슬픔, 슬픔 이렇게.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정처가 없는 거지. 정처가 없는 거지. 시적인 화자는 지금 이런 시적 상황에서 마사등 등불을 하나 보면서 자신의 처지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적인 화자가 어떤 정서를 어필하려고 하는지는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얘도 제목이 연륜이야. 연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경험치 뭐랄까요? 아니면 뭐 나무로 치면 뭐 나이테 뭐 이런 식이 무너지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비유 연관 관련성에 따라서 상상하지 말고 연상하라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세트를 한번 볼게요. 자 무너진다 아래쪽이지. 자 그러니까 깔리는 이렇게 나와. 무너지는 깔리는 그죠? 자 그 밑에 서른 남은 해야라면 그럼 그 연수, 연도, 연수 제목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연륜. 그다음 이게 밑에 쪽으로 가다 보면 초라한 경력 이렇게 나와. 초라한 경력. 자 다시 무너지는 꽃잎알이 시작했다가 그 아래층에서 깔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밑줄진 니은 거쳐서 내려앉은 밑으로 무너지는 이렇게. 무너질 적 내려앉은 깔리는 다 아래쪽으로 주저하는 하강의 이미지죠. 근데 시적인 화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연에서 곱다랗게라고 하는 시적 대상에 대한 되게 제목에 드러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연륜 인식 같아도 생각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산업힌 바다 섬으로 가자 지향성을 드러내죠. 그리고 무너질 적이지만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하면서 지향성을 또 드러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 또한 불꽃처럼 살리라 또 지향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밑줄진 디귿 앞에 연륜 나왔는데 이거 끊어버리지. 그러니까 연륜마저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지. 연륜마저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손, 자 솔잎 사이사이 바람, 내 뇌혈관 시적인 화장 표면에 드러나 있고 그동안 허술했던 다시 비유 연관성 라인 한번 봐볼게요. 허술 뭐 단단하지 않은 거지. 그다음에 뭔가 똘망똘망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걸 보면 그랬죠. 내 잘못 살아온 서른, 내 잘못 살아온 이렇게. 허술, 내 잘못 살아온. 근데 다시 일연으로 올라가면 리을 앞에 목숨 운영 잘해보라 일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씻어주며 흐르고 이런 시구들이 보이죠. 자 허술하고 잘못 살아왔지만 바람이 햇빛이 실개천이 일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씻어주고. 다시 허술했어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시름이라는 시적인 화자의 정서 관련 표현이 있어. 근데 그 전후로 해서 잘해봐라 일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씻어주며. 자, 친구요. 친구는 대꾸는 없지만 부르고 있죠.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이 눈물은 아마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 사면에서 시름과 통하는 시어일 거예요.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를 눈물 나는 자기의 인생이었지만 눈물 나는 자기의 인생 시름이 있는 자기의 인생이었지만 얘들이 이래주고를 생각하고 나니까 나는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그러면 지향성을 드러내요. 오케이? 네, 이것도 시여 외우지 마라. 상상이 하는 게 연상하는 거다. 최종적으로는 시여 식구 선택과 배열의 원리에 따라서 계열하시는 게 목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역시 이전과 다른 맛이 나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